2편 옥탑방의 증언과 그림자들. 1. 증언의 무게. 김현수는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연신물을 마셨다. 그는 억울함으로 목이 탔다. 훔쳐보기라는 사소한 죄책감이 살인 용의자라는 거대한 혐의로 부풀어 오르는 현실이 비현실적이었다. 자, 김현수 씨.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이상한 행동과 출입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모호한 진술은 오히려 현수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오현석 형사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다. 옆에 앉은 이혜진 형사는 이미 현수가 완벽한 범인이라고 결론 내린 듯 미간을 찌푸린 채 현수를 쳐다봤다. 현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제 그의 은밀한 기억들이 수사의 공식적인 단서가 되어야 했다.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일주일에 2~3번 규칙적으로 찾아오던 짙은 그림자였습니다. 짙은 그림자요? 이 형사가 비웃듯 물었다. 무슨 문학적인 표현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사람입니다. 남성인 것 같았습니다. 202호 창문으로 보이는 실루엣이 평소 여성의 실루엣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분위기가 항상 달랐습니다. 현수는 캔맥주를 마시며 옥상에서 봤던 장면을 복기했다. 들어올 때는 블라인드를 두드리는 듯한 급박한 동작이 먼저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는 듯한 느낌? 근데 나갈 때는 항상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나갈 때는 항상 창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뭔가 만족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하고 나가는 듯한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피해자의 실루엣이 하루 종일 축 처져 있었어요. 오 형사는 현수의 진술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현수의 말을 추측이 아닌 관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그 남성의 방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달 전쯤부터요. 그 전에는 202호가 조용했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평범한 집이었죠. 그 남성이 나타난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수상한 방문자들. 현수는 짙은 그림자 외에 다른 인물들의 방문도 기억해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요. 블라인드가 거의 닫혀 있었지만 현관에 불이 켜질 때 희미하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 중년 여성은 밤이 아니라 주로 주말 낮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딱 봐도 보통 관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분은 올 때마다 가방을 들고 왔고 나갈 때는 거의 텅 빈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싸우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희 옥탑방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202호 창문 실루엣의 몸짓이 엄청나게 격렬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듯 입모양이 커졌고 중년 여성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는 듯한 실루엣도 봤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관찰자로서 지켜본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가 훔쳐본 것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점차 파국으로 치닫는 드라마였음을 깨달았다. 언제였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네. 사망하기 일주일 전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쯤이요. 그날 이후 피해자 여성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3. 죽음 전의 이상 행동. 다른 행동이라뇨? 이 형사가 다시 흥미를 보이며 물었다. 그 다툼이 있던 주말 밤부터 피해자는 방 안에서 뭔가를 찾거나 숨기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불을 켜놓고 방을 계속 서성거렸습니다. 창가 쪽은 물론 벽 쪽,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 쪽까지 실루엣이 움직였어요. 마치 도둑을 맞았거나 혹은 뭔가를 숨겨야 하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현수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며칠 동안 지속된 불안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사망하기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저는 옥상에서 평소처럼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202호 창문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환기조차 잘 안 시키던 방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그녀가 창문 밖으로 아주 작은 하얀 물건을 던지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동작이었고 밤이라 정확히 뭘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던지고 나서 곧바로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얀 물건, 그 물건이 떨어진 위치는 확인했습니까? 오 형사가 진지하게 물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밤이었고 저는 옥상 난간 바로 아래쪽 원룸 건물 뒤편 쓰레기장 쪽으로 던지는 듯한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쪽은 제가 내려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오 형사는 메모지를 찢어 이 형사에게 건넸다. 이경희, 즉시 202호 건물 뒤편 현수 씨가 지목한 구역을 수색해봐. 작고 하얀 물건. 혹시 모르니 쓰레기 수거 여부도 확인하고. 4. 건물주와 첫 번째 용의자.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현수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이제 훔쳐보기라는 혐의를 뒤집어 쓴 채 살인사건의 목격자이자 용의자라는 이중의 굴레를 쓰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원룸 건물 앞에서 건물주 박씨 아저씨와 마주쳤다. 박씨 아저씨는 담배를 피우며 경찰의 출입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아이고, 현수 씨.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네. 우리 건물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경찰들이 사람을 아주 죄인 취급해요. 나보고 202호 아가씨랑 무슨 관계냐고 묻질 않나? 내가 그저 건물주지. 202호 아가씨와 연락이 안 된 건 건물주 아저씨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상한 점이야 많았지. 그 아가씨가 월세를 항상 늦게 냈어. 한 번은 독촉하려고 갔더니 방에서 웬 이상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군. 이거 빨리 정리 안 하면 다 끝이야. 하는 협박 같은 소리. 내가 괜히 엮이기 싫어서 그냥 돌아왔지. 박씨 아저씨의 증언은 현수가 본 짙은 그림자 남성의 존재를 뒷받침했다. 그 남자 얼굴은 못 보셨어요? 밤이라서 못 봤지. 하지만 그 목소리가 꽤 거칠고 무서웠어. 현수는 직감했다. 자신이 본 짙은 그림자와 박씨 아저씨가 들은 거친 목소리의 남자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남성이 이 사건의 핵심일 것이다. 옥상, 다시 그 시선. 밤이 되자 현수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습관처럼 202호 창문을 바라봤다. 이제 그 창문은 살인사건의 현장, 경찰 통제선으로 봉인된 금지된 영역이 되어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창문의 틈 사이로 보이는 어둠 속에는 며칠 동안 그가 훔쳐보았던 그녀의 불안한 실루엣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현수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생각했다. 짙은 그림자의 남자 새벽에만 출입하며 피해자를 압박했던 인물. 건물주도 목소리를 들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년 여성 주말 낮에 찾아와 피해자와 격렬하게 다투고 무언가를 주고받은 듯한 인물. 하얀 물건 사망 이틀 전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던진 작은 물건. 그는 문득 자신이 훔쳐본 관찰자의 시선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의심하지만 정작 진범을 찾는 열쇠는 훔쳐보는 자의 기억 속에 있었다. 현수는 다음 날 아침 이혜진 형사가 수색할 것이 분명한 원룸 건물 뒤편 쓰레기장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그 하얀 물건이 사건의 진실을 푸는 중요한 단서일지 모른다는 강한 예감과 함께